자, 사람이요. 역겨운 것도 지금 억지로 참고 있는데 보자 하니까 이제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깔아뭉개려고 드는 지금 사람이 있습니다. 손혜원이요. 자기 부친 독립유공자 지정 의혹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제 아버지를 물어뜯는 인간들을 특히 용서할 수 없다면서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지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검찰한테 내가 묻고 싶습니다. 손혜원이 언제 부릅니까? 남부지검 형사 6부요. 손혜원이 언제 불러요? 부를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압수수색만 이 건으로 3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1차로 목포시청 문화재청, 2차로 뭐 손혜원의 무슨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등등, 3차로 보훈처.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지난번에 무슨 뭐 박정길인가 나서가지고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 기각해버리니까 이제 검찰이 의혹이 떨어져 버렸습니까? 손혜원은 이제 아예 부르기도 싫어졌어요. 왜 안 부릅니까? 지금 보훈처 압수수색해서 보훈처에서 손혜원 아버지에게 특혜를 줬다. 어떻게 해서 손혜원 부친 손용우 포상이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을 건데 왜 손혜원을 안 불러서 손혜원이 니들 아버지 그때 뭐 하셨지라고 적습니까? 니들요?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식은방이 하늘을 찌르고 자빠졌어요. 자, 요즘 다들 이제 관심이 좀 사라지고 이제 뭐 증거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는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믿는 데가 워낙 튼튼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손혜원이 니들 아버지 뭐 했노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친구 영화 생각이 납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지금 손혜원이 뭐 하자는 겁니까? 자, 조선공산당, 남조선 노동당 활동해놓고 목숨 걸고 나라 위해 싸웠다고요? 1월 13일인가 손혜원이 주택 문제가 터져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석 달이 돼 갑니다. 보통 세상을 저렇게 오랫동안 시끄럽게 했던 사건의 피의자를 이렇게 오랫동안 부르지 않고 방치할 수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손혜원이한테 가면 전부 그냥 허물허물해지고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손혜원은 워낙 높은 데 있어서 감히 건들 수 없는 대상입니까? 압수수색을 오래전에 했으면 이제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해놓고 조사도 안 할 것 같으면 압수수색은 국민들 앞에 수사하고 있다고 폼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손혜원이 동생은 여러 번 불러다가 조져놓고 왜 손혜원이는 안 부르는 겁니까? 손혜원이 왜 안 부르냐고 지금 말을 하는 언론도 없고요. 이제는 손혜원이가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그 꼴 못 보겠는데 협박을 하고 아주 빈정거리고 자빠졌습니다. 정말요,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돼서는 되겠느냐. 정말 기가 찬데요. 자, 오늘 한 언론에 TV조선입니다. 검찰이 손혜원과 한때는 같이 근무를 사러 다니다가 나중에 서로 감정이 틀어졌다라는 목포의 큰손 정씨남매를 소환해서 손혜원 소환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손혜원이 목포 근무를 해명하면서 진짜 투기 세력은 내 말고 적이다라고 한 목포 큰손을 지금 소환을 한다는데요. 손혜원한테 건물 3채를 소개했던 정씨라고 불리우는 손혜원을 잘 아는 여성의 동생이죠. 자, 정씨 지인
동생이 사고 오빠가 사고 형제들이 하나씩 산 모양인데 그 정도로 생각했지 몇십 개, 20개 산 거는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들은 처음에 손혜원을 데리고 순천에 목포가 아니라 도시재생 탐방 사례를 동행하고 또 이 정씨 남매가 손혜원이 목표를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 구역 안에 건물을 사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뭔가 틀어져서 자기들끼리 사니까 손도 불만이고 또 정씨는 정씨대로 또 불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두 남매를 손에 부동산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고 있었는데 최근 정씨 남매를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가지고 손혜원을 언제 만나서 어떻게 부동산을 사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만간에 손혜원을 부른다는데 손혜원은 보통 사람이면 이런 일을 앞두고 있으면 쥐죽은 듯 고요할 건데 손혜원이가 니들 아버지는 뭐했노 하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손혜원의 한마디로 뻥칸지 아니면 믿는 게 있어서 그런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손혜원은 니들은 한국당 의원에게 한 말이지 국민한테는 한 말이 아니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비서들한테도 너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검찰 빨리 부르기 바랍니다. 손혜원이요. 자, 어제 좀 희한한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당 쪽에서 박영선 남편이 삼성에서 수백억을 수임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영선 측은 삼성전자에서 일을 한 건도 수임 안 했다 했습니다. 자, 박영선 남편은 미국의 국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왜 삼성이라는 부분이 등장하는가 하면 박영선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재벌의 어떤 문제들을 가장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이 특히 삼성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했죠. 법과 제도 모든 부분에서요. 한때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해를 넘기고 국회 예산이 통과됐는데 박영선이 그때 마지막까지 버텼다고 박근혜 정권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이 삼성을 제일 많이 공격하고 그런데 박영선 남편이 삼성에서 정말 수백억을 수임했다면 이거는 뭡니까? 부창부수지요. 자, 아내가 노래하고 남편이 장구 때리는 그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이거 있으면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지난번에 미국 대선 때 힐러리가 국무장관을 할 때 남편이 클린턴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힐러리가 뭐 제3제국의 인권 뭐 독재국가 하면 또 그런 나라들이 클린턴 재단에 남편 재단에 돈을 내는 그러니까 그때 힐러리가 무슨 핸드폰을 국무부에서 정해준 핸드폰이 아니라 개인 폰을 사용했다 해서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힐러리가 이 미국의 정책으로 어떤 부분을 압박하면 그런 구린 나라들이 클린턴 재단에 돈을 냈다. 이런 것들이 부정 아니냐라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미국도 문제가 많은 나라인 게요. 솔직히 이런 일들이 행해지면 그거 명백한 한마디로 불법인데 그런 것들이 잘 규명되지 않고 워낙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도 넘어갔죠.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사기꾼 힐러리라고 했던 트럼프의 말이 맞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슷한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영선의 지금 남편 이원조 변호사가 삼성으로부터 수백억의 수임료를 챙겼다고
이종배 한국당 의원이 어제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아예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저격수로 맹활약을 했던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이 삼성 소송 사건 수임료를 편취하도록 하면서 공직을 이용해서 뒤로 부부가 돈을 버는 행위를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솔직히 말하면 박영선은 장관은 고사하고 감방에 가야 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자, 이 얼마나 위선자냐라고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박영선 측은 수임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김용남 전 의원 검사 출신이고 국회의원을 했지요. 손학규한테 하면 이겼을 겁니다. 근데 김용남 전 의원이 같이 기자회견에 동석했는데 박영선 남편 이원조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외국계 로펌에 근무하면서 13건의 삼성 관련 사건을 수임을 했다고 수임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이 설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요. 김 전 의원은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미국에서 벌어진 삼성 관련 소송 사건을 보내라고 상성그룹 미래전략실 대관 업무 담당 부사장에게 연락하면 부사장이 우리가 박영선에게 덜 물어뜯기려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최고 경영진을 설득했다. 여기 최고 경영진은 누구겠어요? 이재용이 아니면 이건희죠. 자, 쉽게 말하면 박영선 남편인 변호사가 미국이 삼성이 그 뭐 소송 이런 게 많습니다. 뭐 공정거래법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이 걸려서 붙어 있으면 이제 남편이 이 건을 자기들 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삼성의 대관, 그러니까 뭔가 하면 국회나 정부 상대로 하는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대관 작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더럽죠. 항상 인사하고 갖다 바치고 뭐 챙겨야 되는 그런 걸 전담하는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럼 그 상무나 전무는 이제 삼성의 최고 결정권자한테 박영선이한테 안 물어뜯기려면 남편한테 일을 줘야 된다. 요렇게 이제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폭로 내용으로는요. 그러면서 삼성 관련 소송 수임료가 건당 수억에서 수십억으로 13건을 합산하면 수백억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영선 측은 사실무근으로 남편이 삼성전자 일을 단 한 건도 수임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삼성 측도 삼성전자 소송 위임 수행은 외국계 로펌 미국 회사를 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말해야죠. 안 하면 지금 죽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수임 목록이 밖으로 공개됐고 삼성은 그런 적도 없다. 외국계 로펌하고 미국의 일이니까 했다. 자, 이번에 그 이학수 씨 50억 재판 사건에도 또 미국계 로펌 통해서 무슨 BBK 수습을 해주고 그 이학수가 이건희 회장한테 보고하고 그 대납을 해줬다. 이명박의 그 비용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뭐 미국계 로펌에 한국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일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로펌과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아마 몇백억씩 넘을 거예요.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일거리가 행해진다는 걸 우리가 이학수 50억 대납 사건에서 봤죠. 자, 그래서 지금 이재용 입장에서는 작년에 정유라 말이나 지금 재단 문제는 전부 밑에서 위에 보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슨 사장급에서 내가 했다.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재판에서는. 그런데 이학수 전 부회장은 본인이 이재용, 이건희 회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삼성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을 비판해요. 근데 본인도 지금 은퇴하고
지금 말년을 즐기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학수 차원에서 50억을 지출했다. 그게 믿기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꼭 이래 미국계 로펌은 거기에 한국 변호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야기나 박영선 이야기를 보면 남편이 관련 안 됐는데 어제 공개한 내용을 보면 남편이 관련됐죠. 이건 어떤 부분이냐? 물어다 주는 사람과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뛰어서 해결을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로펌에서 다를 수가 있죠. 로펌에서도 해결사가 있고 로펌에서도 물어오는 사람이, 우리도 지금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 보면 변호사 건 물어다 주고 피의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서 직접 재판에 나가는 변호사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건도 결국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일단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당 측에서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 그러면서 로펌 사무실과 삼성 쪽에서도 있었다. 제보는 열흘 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박영선이 삼성그룹을 비판하면 사실은 공동지갑인 남편이 사건을 수임해서 결국 남편 사건 수임을 도와주기 위해서 비판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삼성은 아니라고 해야지 기다고는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성 내부에서도 제보가 있었다, 로펌에서도 제보가 있었다라는 걸 보면 삼성이 요즘 이 박영선 건 말고 지금 뭡니까? 삼성 바이오로직 문제. 결국 그 문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이재용의 그룹 전체에 대한 승계 구도, 이런 문제의 아주 핵심적인 이런 고리를 정권이 계속 물고 뜯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재용으로서는 이걸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박영선한테 터져 놓는다면 일단 칼을 살짝 뽑았다가 그리고 닫게 되면서 정부가 삼성에 대한 공격 부분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 어디에도 증거는 없어요. 근데 삼성 내부에서도 제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용남 전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한 소송이고 주 법원 단위에서 벌어졌던 소송과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계열사에서 수임한 사건을 찾아보면 더 많이 있을 거다.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 연방법원 게 이만큼이고 주 법원이나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계열사에서는 또 남편 이 변호사가 관계된 사건이 더 많을 수 있다. 제보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재벌 기업으로부터 많은 사건을 수임했다라는 의혹이 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확인하면 밝히겠다. 다만 삼성에서도 이 변호사가 수임한 것을 인정하느냐 하니 김용남 전 의원은 삼성에 확인하라 했습니다. 이 김용남 전 의원은 참고로 지역구가 수원입니다. 수원. 삼성의 본거지가 있는 수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쪽에서 안 알려주면 어떻게 알 수 있는 내용일까?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죠. 자, 이 대목이 터져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로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는 카드고, 삼성에서 전략적으로 보자면 자기들의 약점을 이왕 우리는 이것저것 다 물러 뜯기고 심지어 경영권 승계까지도 너가 뒤져보겠다는데, 그래 너가 우리한테 뜯어먹은 것도 한번 밝혀보자고, 다 까보자고. 재벌은 그렇게는 못하겠지만은 살짝 한두 명 또 총대 메고 가면 회장님이 잘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짝 삼성의 승부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재밌게 흘러가는데요. 박영선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만은 언제까지 부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박영선이가 이 서울대 병원에서 무슨 이 특혜 순서를 무시하고 이런 진료를 좀 받았다, 이런 시비가 있었는데,
그 서울대 의대병원 그렇게 새로 지은 신식 건물 외에 앞에 오래된 건물이 있지요. 옛날 서울대 의대병원. 거기에서 VIP실이 별도로 있고 거기서 진료를 받았다. 이런 의혹 제기가 국민일보가 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이 최순실 국정조사에서 서울대 병원장을 굉장히 조졌지요. 최순실 그 국정조사 관련해서 그 시기와 지금 겹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에게 최순실을 알았느냐 몰랐냐고 막 조졌는데 박영선이 서울대 VIP 병실에서 진료를 받은 시기를 2016년 하반기에서 2017년 상반기로 지금 추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대 병원장 대통령 주치의를 막 조져놓고는 자기는 그 뒤에 자기 유방암 치료를 서울대 병원에 숨겨진 특실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VIP 대우로 받았는지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VIP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VIP 대우를 받았느냐 어쩌냐 이런 부분은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지만은 어쨌든 극소수의 교수들만 상대를 하는 이 서울대 병원 내부에 이 VIP 팀과 그 방이 있었던 것은 지금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영선이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번 VIP실에서 대우를 받는 특혜를 받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참 국회에서 공격하고 나면 딴 데 가서 그 공격한 데서 대우를 받는 일이 사실이라면 박영선은 국회의원 자격이 아니라 감방에 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 진실이요.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 매우 문 정권으로서는 뼈아픈 일일 걸로 보입니다. 김의겸이 뭐 건물상 의혹, 대출 의혹 등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데요. 철저하게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